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유난히 평소에 입안이 자주 헐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따갑고 쓰리고 계속 신경 쓰이고 특히 음식 드실 때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2주 안에 나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2주 안에 나으셨다면 적어도 이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내염인가 보다 하고 방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나니 나중에서야 구강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암의 원인,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성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성률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구강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신 선생님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구강암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드려보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이라고 하니까 일단 입안에 생기는 암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구강암은 목이나 머리에 생기는 두경부 암 중에서 네. 특히 입안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예. 입은 다른 소화기관보다 쉽게 외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암 외에도 많은 염증성 질환, 또 양성 종양 질환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강암도 조기에는 단순한 구내염으로 보이고 또 작은 상처나 궤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예.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구강암은 한 번 진행하면 말하기, 씹기, 삼키기 같은 기본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심각한 외형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이제 생존율도 진행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니 위암이나 대장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다뤘었는데 똑같은 발암 물질들이 입으로도 지나가는데 네. 우리가 입은 전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입 안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암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입 안에도 뭐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어디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입은 그래도 거울로 관찰했을 때 일반인도 바로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입을 거울로 본다고 하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보시면은 예. 제일 먼저 입술이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잇몸 그리고 그 치아 뒤에 구강의 바닥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구강저라고 하는 부위 그 뒤에는 혀가 있습니다. 그 네. 부위에 다 암이 생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위로는 입천장 그 측면으로 가면은 양쪽 어금니 사이에 후구치 삼각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네. 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볼까지 해서 모든 부위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강저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러면 암이 생긴다면 선생님 어떤 암이 생기는 거예요? 네. 구강암이 발생하는 이런 해부적 차이도 있지만 예. 몇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흔한 것은 평평세포암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체 구강암의 90%를 차지하는데 평평세포는 이제 구강을 표면에 이루는 세포입니다. 네. 여기에 유전자 변이나 만성 자극 그리고 발암 물질들이 막 노출이 되면은 예.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평평세포암이 됩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타액선에서 기원하는 암들이 있는데 구강 점막에는 이제 좁쌀 정도의 작은 크기의 이제 침샘들이 포진해 있는데 여기 부에서 타액선 기원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침샘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공격적인 암 중에서는 악성 흑색종. 흑색종은 피부암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제 그게 입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 네, 예, 흑색종은 표면에서는 대부분 이제 다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뭐 코안 점막도 그렇고 입안 점막도 그렇고 예. 흑색종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드문 암도 이제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문 암들이 있지만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이제 점막에 생기는 편평세포암이 가장 흔하다. 예.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구강암의 사진들은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그 담뱃갑에 있는 그 위험한 그 암들 사진 그게 대부분 구강암들 사진이라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암은 다 이런 거니까 그냥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흔하다고 말씀하신 편평세포암의 사진들입니다. 모양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 예, 일반적인 구내염하고는 모양 자체가 좀 다른데 네. 이제 그래도 암은 불규칙적으로 자란다는 이런
이러한 규칙만 있지 모양을 딱 정의 내리긴 어렵긴 합니다. 예. 예, 형태들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거는 하얗기도 하고 어떤 거는 붉기도 한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둘두둘하게 주위로 퍼져가는 이런 뭐 형태가 있지 예. 어떤 한 형태를 딱 정해서 이게 암이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예. 일반적인 구내염에 비해서는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네. 점점 자라나가는 형태구나 이렇게 알고 첫 계시면 번째 사진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구내염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암이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것도 이제 암이고 네. 조금 더 크기가 자란 형태로 보이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꼭 사마귀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예. 네. 저것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백반증이라고 예. 구강 내에서 전암 병변이 있는데 예. 그걸로도 나올 수 있는 병변이라고 추정이 되긴 했지만 조직 예. 검사에서 결국 암으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예, 예. 저건 이제 덩어리 형태의 예. 편평세포암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암이잖아요, 선생님. 네네. 이 구강암도 전이가 됩니까? 예, 구강암은 이제 전이를 이제 외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임파선 전이, 경부 임파선 가까이 있으니까. 예. 임파선 전이를 할 수 있고 어. 거기에서 좀 많이 더 진행하였을 때 네. 이제 뭐 폐나 다른 뼈로 장기로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전이 얘기를 할 때는 꼭 이제 병기 얘기를 하게 1기, 되는데 2기, 3기 나누는 거. 예, 네. 하게 되는데 병기를 평가할 때는 이 구강 내에서 원발 부위가 얼마나 큰지 네. 임파선 전이가 갔는지 이 경부 임파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외부 전이가 있는지 크게 세 개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게 되면 예. 3기 이상의 병기로 평가하게 되고 외부 전이가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4기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 크기로 나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예. 그 원발 부위 구강 내에서도 관찰을 하였을 때 1차적으로 그것으로 원발 병기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제 1기에서는 네. 2cm 미만일 때 2cm 미만일 때. 네. 예. 2기에서는 2cm 이상 4cm 미만일 때 3기는 4cm 이상일 때 예. 4기는 주위 구조물 침까지 침범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주위 구조물이 입 근처에는 상하골, 하하골이라고 위턱뼈, 아래턱뼈 있고 예. 이제 그리고 피부 침범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4기로 평가하게 됩니다. 구강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듣도 보다 못한 암을 왜 나만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예, 생각보다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계 암 관측 기구에서 2022년에 구강암 발생 수는 전체 암 발생에서 순위를 따졌을 때 16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는 전 세계에서 매년 40만 명이 발생하고 네.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만 명 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40만 명이 발생했는데 19만 명이 사망한다라는 거는 사망률이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건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예. 전체 병기를 봤을 때는 아직 전체 병기로 봤을 때는 생존율이 50%를 이제 50% 정도로 보이는 암, 그러니까 50% 정도의 암이기 때문에 네. 예후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가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는 이제 2002년에 예. 구강암이 발생자 수가 800명이었는데 예. 2022년에는 1,776명으로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원래 이전에 알려진 내용으로는 구강암은 보통 고령의 네. 남자에서 그 비율이 많았는데 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인데 예. 원인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뭐 흡연이나 음주가 이제 최근 연령대에서 많이 늘면서 여성 환자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젊은 여성분들도 그 네.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로 보여드린 여러 사진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의외로 젊은 연령대 그리고 여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구강암의 원인이 그러면 뭔가요? 예, 구강암의 원인은 잘 알려진 대로 술, 담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술과 담배 단독으로도 위험률을 높이지만 네.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발병 위험이 15배까지 높아집니다. 곱하기가 돼서 이제 15배까지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둘 다 같이 하시는 분들, 예, 둘 다 같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구강 위생 불량이나 예.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상처가 많은 경우에도 예. 이런 발생 위험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오랫동안 맞지 않는 틀니나 깨진 치아를 방치한다는 것들이 계속 상처를 주어서 이제 거기가 상처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 같은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틀니가 덜거덕거린다든지 예, 계속 예. 상처를 주면 잇몸에 상처가 생겨서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이가 이렇게 일부분가 그러니까 부러져서 조금 날카로워지면 그걸로 이렇게 혀를 계속 다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바이러스로 인한 요인도 많이 연구가 진행됐는데 예. 자궁경부암 그리고 부인도암 같은 경우는 예.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그 원인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두경부암이 그런 암 종류가 많긴 하지만 구강암에서는 그 원인이 조금 미미하다고는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좀 빨리 알아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입안에 암이 생기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구강암의 초기 증상은 단순히 이제 구내염과 비슷해서 놓치기가 좀 쉽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주 이상 낫지 않는 입안의 상처나 예. 궤양 그리고 덩어리가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해서 딱딱하게 만져진다. 이런 부분이 가장 초기 증상들이고 똑같은 구내염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2주 이상 가고 네. 그다음에 딱딱하게 뭔가 만져진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보고 조금씩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게 전문의들도 진찰을 할 때 예. 만져보는 과정이 이제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수련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예. 이제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치질 하실 때 이렇게 혀를 좀 만져보는 습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예, 좋은 습관이죠. 예, 예, 네.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네. 예. 그리고 뭐 출혈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이제 더 진행하게 되면은 턱이 벌어지지 않거나 네. 또 삼킬 때 통증이 있는 기능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심한 입냄새, 귀나 턱으로 뻗치는 통증, 네. 그리고 목에 임파선 전이가 있었을 때는 목에서 혹도 만져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네. 그것이 조금씩 더 커지는 느낌이 든다. 예. 그러면 병원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해당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예, 술, 담배를 하신다면 예. 조금 건강검진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어느 과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은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바쁘실 거란 말이죠. 어디 가서 진찰을 받으면 되죠? 예, 근처의 이비인후과나 예. 치과에 모두 가보셔도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상하다, 예. 더 큰 병원 진료를 보라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예, 예, 이비인후과나 치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선생님 저는 구내염, 아프다 구내염 이거 뭐 달고 사는 사람인데 네. 이거랑 암이랑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구별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면 네. 선생님 대답은요? 예,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양성 병변들을 좀 보시면은 예. 흔히 입병이라고 부르는 아프타 구내염, 네. 그리고 염증성 질환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구강 편평태선, 네. 그리고 뭐 흔히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는 섬유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암과 구별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기간인데 네. 계속 기간이 나오고 있는데 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로 표현되니까 바로 일반인들도 알기가 쉽잖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 구내염은 1, 2주 내로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주 이상 안 낫는다면은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기간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양인데 예. 구내염은 보통 둥글고 이제 깨끗한 원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예. 이 가장자리도 이제 빨갛고 저렇게. 예, 네네. 우둘투둘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예. 흰색 막이 덮인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강암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도 보셨겠지만 경계가 불규칙하고 딱딱하게 자라고 네. 점점 더 커지거나 색도 일정하지 않고 예. 또 출혈도 쉽게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발성인 것인데 다발성의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염증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단기간에 구강 전체에 확 생겼다가 예. 또 나을 시기가 되면 또 빠르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특징을 가지는 게 염증성 질환인데 예. 구강암은 일단 한 부위에서 자리를 잡아서 예. 만약 그게 궤양의 형태라면 궤양이 조금씩 더 이제 깊어지고 덩어리 형태라면 덩어리가 좀 더 커지면서 예. 그 다음에 주위로 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의심이 정말 되는 분이 선생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모양만 이렇게 딱 보고 이거 암 이렇게 하세요. 조직 검사 하시죠?
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해도 이게 모양만으로 100%다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염증인지 암인지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 모양이 양호해 보인다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볼 수 있겠지만 뭐 암만 그래도 3주 이상 된 병변이라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예.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네, 네. 그죠? 그리고 조직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도 또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확진 검사는 조직 검사로 하게 되는데 확정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기 위해서 네. CT나 MRI 이런 영상 검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PET-CT, PET-CT를 하게 되는데 다른 외부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암이 있는 환자는 이제 식도암, 위암, 폐암과 같이 구강암과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암이 함께 있을 확률이 4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위식도 내시경이나 그리고 흉부 CT 같은 것은 함께 찍어 보시는 경우가 이제 좋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 발암 물질인 술과 담배 연기가 폐로도 들어갔을 것이고 식도나 위로도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구강에 암이 있다는 얘기는 폐나 식도 위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쪽도 검사를 같이 해보실 수도 있다. 네, 요거는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내가 만약에 지금 구내염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미 3주가 지났다고 하면 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동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냥 누구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시면 거기서도 조직 검사 해줍니까? 예, 조직 검사를 근처 1차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도 주로는 조금 이제 준대형 병원 수준에서 네.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1차 병원에서는 일단 이제 경험이 그래도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게 조기 발견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예, 모든 암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구강암은 더욱더 그런 게 첫 번째는 치료 성적 차이가 뚜렷합니다. 네. 초기 1기 단계에서 구강암은 예. 완치율이 80~90% 이상 가는데 네. 그 3, 4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은 완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예. 두 번째는 기능적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진행된 구강암에서는 재건을 적절하게 해도 예. 발음 문제나 이런 삼킴 문제가 일부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구강암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예. 발음이나 삼킴 문제는 거의 없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셋째는 이게 확인하기 쉬운 암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암, 폐암 이런 것들 예시로 들어보자면 내시경이나 뭐 CT를 해가지고 무언가 비용이나 뭐 시간을 들여서 혹은 침습적인 검사를 해야지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구강암은 일반인들이 거울만 봐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예. 이제 전문인들도 다른 검사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직접 보고 검진하는 것만으로 이게 네. 암이겠는가 아니겠는가를 이제 비용 대비 빠르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좀 찾아내기 쉬운 암이기 때문에 네. 조기 검진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선생님 이제 조직 검사까지 했습니다. 네. 불행하게 암인 게 발견이 됐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암은 이제 현대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이제 암들에서 이러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수술적인 암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은 아직 수술의 비중이 큰 암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원발 부위 구강에서 있는 암을 제거하는 것, 예. 그리고 전이된 가능성이 있는 임파선을 제거하는 것, 예. 그리고 필요시 입안에 있는 부분을 재건을 같이 하는 것, 이 세 예.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수술을 말하는 것이고 예. 이후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곳들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면 위 잘라내고 끝, 뭐 대장암이면 대장 잘라내고 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부위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을 하는 거고 지금 구강암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게 우선인데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빈자리는 이제 재건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 재건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져서 그러면 재건 수술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좀 함께 보시면은 예. 이렇게 1cm밖에 안 되는
저기 하얗게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암인데 예. 1c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암만 떼어내면은 네. 암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주위로 퍼져나가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저 부위만 제거하면 반드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cm에서 1.5cm 정도 경계를 두고 제거를 하게 조금 되는데 많이 드러낸다. 예,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네. 꽤나 크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기의 암인데 이기의 암에서도 안에 있는 원보다 훨씬 더 크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암 크기가 작아 보여도 네. 이제 재건을 해야지 식사를 하시고 또 말을 하실 때 불편감이 없게 되기 그렇겠죠. 때문에 재건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럼 어디에 있는 조직을 떼어 와서 저기다가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보통 환자의 자신의 피부 그리고 점막 그리고 연조직 때로는 뼈까지 가져와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수술 부위 근처에서 가지고 와서 재건을 하는 경우가 네. 근처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국소 피판술이라는 말이 있고 예. 그리고 멀리 분리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예. 이제 유리 피판술이라고 해서 예. 이제 다리나 전완 부위, 팔 이런 부위에서 가지고 와서 예. 이제 혈관 이식술까지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재건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안면 동맥 근점막 피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제 볼살은 이 근육과 점막이 이 턱뼈 옆에 있는 안면 동맥에서 예. 공급을 받게 되는데 예. 이 볼살과 이 혈관을 그대로 턱 아래로 내렸다가 예. 다시 턱 위로 올려서 입안에 결손된 부분을 막는 방식이 이제 국소 피판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방식이고 근처에서 가지고 온다. 예, 국소 피판술이 있고 그리고 뭐 이것보다 크기가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큰 조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전완부 예. 그게 요전완 유리 피판술 그러니까 팔에서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 거죠. 예, 팔의 앞쪽 팔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은 조금 더 많이 큰 부피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허벅지에서 예. 이제 전외측 대퇴부 유리 피판술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제가 가져온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 전에 직접 혈관이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표시한 뒤에 네. 수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저렇게 미리 그리고 들어가는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예. 저런 방식의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예를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혀에 제일 이제 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혀에 생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느 만큼 절제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네. 예. 혀를 이제 1차적으로 절제를 하게 됐을 때 네. 그래도 3분의 1 이하 그래도 보통은 4분의 1 이하 정도 작게 절제됐을 때 네. 1차 봉합술만으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옮기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네네. 봉합만 해봐도 해도 된다. 예. 예. 그 정도만 해도 기능상으로도 그리고 모양상으로도 모양은 조금은 입안을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누가 보겠어요? 예,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능상으로가 1번으로 중요한 것인데 예.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사이즈가 된다 하면은 1차적으로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크기가 이제 3분의 1보다 조금 더 커지겠다. 네. 혹은 그래도 이제 3분의 1 이하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젊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능 이상에 대해서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국소 피판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기가 좀 더 크게 절제하게 되면은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 동맥 근점막 피판을 한 것인데 예. 이제 보시면 이 볼 점막에서 네. 크게 살과 혈관을 가지고 와서 턱 아래에서 다시 혀 쪽 부분으로 살을 올린 뒤에 예. 결손 부위를 이제 막아 놓은 사진이고 예. 볼은 근처에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지방 조직으로 이제 막아두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부위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이 혀 부위가 이제 볼살로 잘 대체되어서 잘 생착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뜯어낸 볼 부위도 이제 뭔가로 채워 넣으신 거죠. 이게 볼 근처에 사람이 볼살이 좀 있는데 예, 예. 그 볼을 이제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 예. 거기에 점막이 새로 자라게 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나요? 예, 변화 표시 안 나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유리 피판술, 말씀드렸듯이 외부 부위에서 가지고 오는 피판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암이 저렇게 있을 때 저 부위를 절제하고 나면은 네. 이제 뼈도 노출이 되고 네. 연조직 근육들이 막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 부위를 이제 전완 부분에서 피부와 이제 근막 조직과 혈관을 함께 가지고 와서 예. 저 부위를 저렇게 재건을 하고 예. 이 큰 덩어리의 살은 먹여주는 혈관이 없으면은 다 죽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혈관이 같이 와야죠. 예,
이제 한 3mm 정도 되는 안면 동맥에 예. 이제 손목 동맥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저 부위가 살 수 있게 네. 이제 하는 미세혈관 문압습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완 부분 같은 경우는 살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예. 이제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인대도 노출되고 근육이 노출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노출시켜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처가 안 낫기 때문에 네. 허벅지 앞에서 얇게 피부를 밀어가지고 네. 그 얇은 피부는 혈관 이식이 없어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덮어주는 걸로 이제 이 공여 부위라고 하는 부위가 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는 예.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야, 그렇게까지 다 하면 선생님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좀 길게 걸렸을 때는 뭐 이제 그래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도 우와.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대수술이 되겠네요. 예, 예. 이렇게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제가 사진을 봐도 지금 일단 혀 모양이 이제 나왔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혀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럼 이게 혀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네. 말을 하느냐, 먹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사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혀를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가 이제 아주 간혹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허벅지에서 큰 근육과 피부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예. 입안 부분을 이렇게 봉긋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네.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일 예. 수는 없고 예. 부피를 채워줌으로써 이제 거기 부분에 음식물이 뒤로 목 뒤로 흘러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식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발음은 조금 이제 좀 명료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작은 암을 절제할 때도 큰 암을 절제할 때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네. 발음, 그러니까 말을 나 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혀 끝이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크게 발음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혀 끝이 절제되거나 네. 혹은 아예 크게 절제돼서 전체를 재건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명료도는 좀 떨어지게 되고 예. 그래도 대화하거나 말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결정적인 기능적 문제는 식사를 못 하시게 될까봐 아주 많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삼키는 게 잘 안 될까봐. 네, 예, 예. 네. 일반적으로 혀가 3분의 1까지 절제되는 것 수준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킴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상 혹은 2분의 1 정도 잘리게 되면은 그 부위에 음식물이나 뭐 이제 물 같은 것들이 고이게 되면서 예. 뒤로 넘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연조직으로 충분히 재건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혀뿌리까지 같이 절제되는 경우에는 네. 삼킴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 혀뿌리가 절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구강 내에서는 좀 절제를 한다고 해도 제거만 잘해주면은 식사는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큰 수술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기능이 잘 살아나야 하니까 이게 뭔가 재활이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언어 치료, 삼킴 재활 치료 같은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재건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하실 수는 있지만 예. 조금 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재활을 하는 것으로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로 제거가 돼도 굉장히 많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도 이제 삼키고 말씀하신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구강암은 이제 예후가 그래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술하고 고생 다 하시고 예. 또 마무리 치료로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다 하시고도 네. 재발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도 1, 2기 조기 구강암에서는 20에서 30% 정도 재발할 수가 있고 3, 네. 4기 이상의 진행성 구강암에서는 예. 5에서 60%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보통 재발을 하면 2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그 초기 시기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행된 병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수술을 크게 하고 나더라도 마무리 치료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다 추가로 보통은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재발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치료는 방사선 치료는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죠.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도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재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빠르게 재발된 병변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래도 수술이라는 선택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수술 치료가 다 종료가 되더라도 이제 꾸준히 이제 정기 검진을 잘 받아서 만약 재발한다고 해도 빨리 발견한다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선생님, 이게 듣고 나니 무섭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구강암이 이제 생활 습관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연과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술, 담배가 구강암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예.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이제 발생률을 올리기 때문에 예. 이제 반드시 금연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이를 잘 닦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예. 맞지 않는 틀니나 그리고 날카로운 치아가 있으면 조기에 교정을 해서 구강 내에 계속 지속적인 이제 자극이나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 검진입니다. 이제 구강은 거울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위니까 2주 이상 낫지 않는 병변이 있으면은 꼭 이비인후과나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전문가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구강암으로 이제 오시는 분도 그렇고 구강암이 의심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그렇고 예. 무엇이 이제 좋은 음식이 없는지, 예, 좋은 좀 더 이제 좋은 생활이 없는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저한테 여쭙긴 하는데 예. 이제 실제로는 그런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 예. 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예. 반드시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술, 담배, 금주 금연하시고 이제 치아 관리, 정기 검진 이렇게만 하시면은 예. 구강암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선생님 덕분에 구강암이 어떤 암인지도 이제 자세히 알게 됐고 치료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한 번 더 힘주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성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라도 양치질 하실 때 입안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혀도 옆면 그리고 바닥 쪽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